자, 수업 시간에 먹고 있네. 박수! 야, 치면 돼. 일단 쳐, 일단. 쳐. 그냥 치면 된다고, 그냥. 뭘 고민해, 그냥. 축하드려요. 네, 야, 이쪽 라인이 쫙 걸렸네. 네 분. 한 분 남았습니다. 네. 오늘 프린트물 받은 것 중에 34번 테마 있어요. 아니,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어디 가지 마. 부담스럽게. 빨리 앉아, 빨리. 아까 제가 자, 일단,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잖아요. 2번 문제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 물어봤어. 구분해라, 이거야. 근데 1번은 가격이라는 용어만 나왔어. 이 1번에 있는 가격은 뭐예요? 가치야, 가치. 그러니까 여기 1번 문제는 몽땅 다 그냥 가격이란 말 나왔죠? 이건 전부 다 프라이스가 아니고 가치야, 가치.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내에서 2번처럼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시오. 그러면 그때만 구분하는 거고 1번처럼 용어가 따로 나오면 전부 다 뭐다? 가치.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래요. 자, 문제 우리 10번을 풀어보는데 아까 우리 말로 잠깐 했어요. 감가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다. 외부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감가는 경제적 감가. 설계, 설비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한다, 이런 것은 기능적 감가. 노후돼가지고 파손되고 균열이 발생했다, 이런 것은 물리적 감가, 이렇게. 네. 어디? 이제 10번 볼게요. 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어때요? 맞나요? 네. 맞죠. 2번. 감가 요인 중에서 경제적 감가 동그라미 쳐놓고 직접 손을 써봐. 외부적 이렇게. 외부적. 이 경제적 외부적 감가는 인근 지역의 세태, 부동산과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 당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과의 비교에 있어서 시장성의 감퇴 등으로 들 수 있다. 맞겠죠? 3번. 경제적 감가 요인은 인근 지역의 세태는 맞는데 그 옆에 밑줄.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은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3번이 섞였지 않습니까? 틀렸죠? 예. 4번. 기능적 감가의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고, 자, 원가법에서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할 때 써먹는 거죠. 기능적 감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는 그 경제적 감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을 적용한다. 아까 해봤죠? 4번이 중요한 거예요. 4번으로 묶어놓으세요. 5번. 적합의 원칙에 위배됐을 때는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됐을 때는 기능적 감가. 맞죠? 네. 그래서 보면 결론이 아까 했던 건데 쉬는 시간 되면 칠판도 지어놓으면 참 좋을 텐데. 자, 볼래요? 적합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요인 알아보는 거죠? 내부 요인을 통해서 무슨 감가 알아보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알아보는 거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개별 분석. 다음,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관계죠? 그래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 시험에 물어보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평가 원칙, 감가 종류 물어보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답은 3번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 파트만 좀 더 합시다. 좀만 더요. 우리 요약집 178페이지를 볼 텐데요. 178페이지 볼 텐데 제가 무슨 말 할 거예요. 체크는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예. 지금 시험은 방금 이야기했던 요 부분 위주입니다. 이 부분 중심이에요. 근데 종전에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을 비교하는 문제가 종전에 나오고 지금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저런 말이구나 라고 한번
말기만 잠깐 알아듣고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물건의 감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감가수정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목적의 감가를 알아보는 것을 감가수정이라고 불러주고, 감가상각은 기업의 회계 목적의 세금 때문에 하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우리 학원 옆에 쌍둥이 건물이 지은 지 5년 지난 AB 쌍둥이 건물이 있어요. 층수 똑같아요. 면적, 구조, 브랜드 다 똑같고 분양가 다 똑같아. 근데 A 건물은 갑돌이가 분양받았고 B 건물은 을돌이가 분양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제 둘 다 똑같이 몇 년 지났냐면 5년이 둘 다 경과에 있어요. 그러면 원래 새 건물에서 5년이 지났으면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5년 된 건물의 감가상각은 이 정도 발생합니다. 이 정도 발생해요. 근데 갑돌이는 건물 관리를 잘해서 감가가 조금만 발생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을돌이는 관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감가가 많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건 이제 차를 하나 샀는데, 기존에 이제 차를 이제 그 2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었어요. 좀 오래됐는데, 팔려고 했더니 이제 연식을 물어보길래, 괜찮다. 돈 얼마 준대. 그래서 와서 봤더니, 차가 왜 이렇게 됐니? 저는 이제 차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갖다 들이받고 긁히고 해가지고 차가, 그래가지고 이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면 100원 받는데, 이 정도면 50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말했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식이 지났지만 똑같은 몇 년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 상태에 따른 감가 정도, 훼손 정도에 따라서 가치는 달리 평가될 수 있겠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봅시다. 똑같은 재원인데, 똑같이 5년 지났는데, 실제 가치는 누가 더 높게 평가되겠어요? A 건물이 높게 평가되겠죠. 왜? 훼손이 적으니까. 그게 바로 감가수정이에요. 감가수정은 실제 가치, 실제 상태를 고려해서 이 물건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확한 감가 상태를 본다. 그게 바로 감가수정이고요. 다음, 감가상각은 뭐냐면 법에서 있잖아요. 건물의 감가상각만큼 세금 공제 혜택 기준 다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을 취득할 때 10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100억을 취득가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취득가격. 기업이. 근데 5년 지났으니까 몇 년 지난 만큼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온천지 건물이잖아요. 근데 건물 소유자 네가 네 양식껏 감가를 반영해라 그러면 감가가 조금만 발생해도 많이 발생했다고 집어넣어버리고 장난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을 전수조사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법에 보면요,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서 법에서 인정해주는 수명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 우리 세법에 그런 소리 배우셨나요? 안 배웠죠? 실제로 세법에 그게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구조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수명이 30년이다. 어떤 구조는 20년이다. 40년이다. 이게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이 건물의 수명을 100년으로 줬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무조건 매년 똑같이 감가상각을 1억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저것 개인 사정 다 봐주다 보면 어떻게 일 처리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바로 회계 목적이, 단지 세금 때문에 하는 회계 목적의 감가인데, 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 이런 식으로 보면 장부 가격이 둘이 누가 더 크겠어요? 둘이 똑같죠. 똑같죠. 예. 장부 가격은 둘이 똑같아 버린 거예요. 단지 세금 때문에 하는 이것은 그러면 실제 감가 상태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디? 또 이거 하나만 더.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상태법 또는 관찰감가법이라고 하는데, 어디? 실제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감가수정은 평가사 관찰을 인정하는 관찰감가를 허용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실제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장부상에 정리하는 거거든요. 얘는 실제 감가상태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정도 개념만 그냥 잠깐 듣고 넘어가 줍시다. 나온 지가 오래돼 버려서 그래요. 근래 나왔으면 하겠는데 오래됐어. 그러니까 다시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은 실제 감가 상태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그냥 기업 회계 목적의 감가는 실제 상태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건물 관리 노력 여하에 따른 수명 단축 연장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인정하지? 오케이. 그 정도만. 나머지는 냅둬버리고. 다음. 관찰감가법이라는 것은 감가 상태를 평가사하고 관찰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관찰감가법이거든요. 어디? 사람이 하면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관찰 감가 수정 시 관찰 감가를 허용할 경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OX. 사람 끼면 전부 다 뭐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진로 여기까지만 나가요. 여기까지만 나가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할 텐데요. 어디 앞쪽으로 넘겨서 좀 봅시다. 어디 보냐면 152 봅니다. 152. 제일 늦게 핀 사람도 박수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아까 걸렸으니까 괜찮아. 한 번 그날 걸렸는데 또 찍어버리면 그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수업 시간에 난 이미 걸렸다 그러면 좀 편하게 책상에 엎드려 있든지 핸드폰을 전화하든지 한 번 걸린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걸린 사람 조심해야지. 걸리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 그럼 어차피 좀 있으면 한 명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아무도 안 나오면 제가 임의로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찍히기 전에 먼저 나는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간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손 들어봐. 그래. 오케이. 박수 쳐야지. 우리 학원 남자분들이 좀 짜실하네. 이미 5명 다 했는데 어떻게 찍어? 또 찍어? 일단 봤어. 자, 일단 1번, 2번은 가치와 가격을 했는데 여기 주목. 아까 이 등기부상에 보니까 A주택이 8월 15일 날 일주일 전에 3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찍혀 있어. 이게 바로 가격이야, 가치야. 가격이죠. 실제로 과거에 이루어진 거래 값이 과거의 값. 객관적이고 주관적이죠? 그렇죠? 하나의 값. 근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알아보자는 현재의 값.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값. 과거냐 현재냐. 객관 주관적. 추상 구체적 가지고 바꿔낸다고 그랬죠? 단기 균형 불균형, 장기 균형. 아무튼 그거 가지고 바꿔서 되니까 좀 알아두시고. 또 아까 또 이제 우리 해봤듯이 한 문제 안에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시오. 이런 용어 나오면 구분하는 거고. 용어가 따로 나오면 가격이라도 나와도 전부 다 뭐다? 가치 개념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 다음에 이제 시장 가치 이런 거 있었고 넘기세요. 네. 6번, 7번 있는데 6번, 7번. 저 아까 걸리셨죠? 괜찮네. 문제집 보라니까 요약집 피고 그래. 그래도 다음 주에 간식을 살 거니까 내가 뭐라고는 않겠는데 잘 좀 해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초반에 걸리면 마음 편한 거야. 이 초반에 딱 걸리면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그날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는 있잖아요. 아예 초반에 그냥 핸드폰 올려버려. 그럼 마음 편하잖아. 이렇게. 네. 자, 일단 7번, 6번은 가격 발생 요인인데 딱 오답은 7번에 5번하고 6번 나온다고 그랬죠? 자,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하면 안 돼요. 구매력이 수반돼야 돼. 그거 하나. 다음. 가격 발생 요인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생긴다 하면 돼, 안 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딱 5번, 6번 잡고. 다음. 6번에 아까 5번 지문 하나만 살짝 보자 그랬지. 가격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거 한번 보자고 그랬죠? 좋아요. 8번, 9번 하면서 이게 이제 어디? 우리 지역 분석에서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이 있는데 인근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유사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인접 여부로 따지면 돼, 안 돼? 인접해야 된다 하면 틀려. 인접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도 틀려.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그렇게 좀 잡아놓으시고요. 다음 이것도 좀 봐. 자, 지역 분석은 그 주변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개별 분석은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의 상태 보는 거예요. 선행, 후행, 지역의 특성 및 표준적인 이용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세, 가격 수준 정도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 일대의 가격 수준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분석은 이를 이용해서 최유효 이용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확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오답은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 비해서 선행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에 뭐 알아본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알아본다 틀리고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 알아본다 하면 틀리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인근 지역에 생애주기가 있는데 10번에 2번 보니까 성장기 나왔어요? 뭐가 제일 높대? 집가 상승률이 높아. 성숙기는 뭐가 높아? 집가 수준이 높아요. 성장기 때하고 천이기 때의 집가 상승 원인과 추세가 동일하지 않아요. 세태기 말이라든지 천이기 초 사이에 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죠. 회춘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넘기세요. 14번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이제 15번, 16번이 있는데 16번에서 자, 여기 써놨네. 여기 써놨네. 균형 원칙은 내부, 외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적합 원칙은 외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뭐 그런 내용들 나오니까 쭉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주목. 도심지 내의 농지는 300짜리고 도심지 밖의 농지는 3만 원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왜 도심지 내의 농지는 도심지 밖의 농지보다 비싸냐면 택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한 대가를 고려하라고 그랬죠? 무슨 원칙? 뭐라 했어요? 기자면 다 똑같은 기자인 줄 알아 지금? 기여 원칙은 진짜 생산비 합이 아니고 기여도 합이고 기회비용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네. 5명 다 찼어요. 편하게 하세요. 오늘 숫자는 다 찼어. 그러니까 오늘 중에 오늘 그 제일 아름다운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죠. 예, 스스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렇지만 다음 주에 걸리면 또 얄짤 없습니다. 오늘 뿐이지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네. 159페이지 보면요. 이제 감정평가 분류가 나오는데, 2번에 보니까 끝에 조건평가 나왔죠? 근데, 맞아. 뭐, 틀린 건 아닌데, 실질 시험에서는 요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건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전제의 조건으로 했을 때 독립된 나지가 된다. 이게 독립평가고 얘는 조건부평가에 속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중요하죠. 네. 됐고. 3번. 과거 소금 미래 기한부. 아시죠? 네. 그리고 3번에 일괄 구분 부분. 2, 3, 4. 일괄 구분 부분.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5번 문제. 5번에 3, 4, 5, 5번에 3번. 원가 방식은 가격 구하는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적산법. 무슨 성? 비용성. 4번. 비교 방식은 가격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 무슨 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 평가 방식 및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5번. 수익 방식은 가격 구하는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수익 분석법 등 무슨 원리? 수익성의 원리. 자, 6번. 오늘 복습하지 마. 여기 주목. 시상가에 가면 딱 3가지만 잡아 그냥. 최종 시산이 시험삼아 산출한 거야. 그러니까 최종 가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산술 평균 안 된다. 삼면 등가 인정 안 한다. 됐어요. 됐고. 원가 방식이 있었는데 어디 아까 우리 원가 방식에서 적산 가격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한다고 그랬죠? 자, 재조달원가 특징. 자, 재조달원가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 포함되냐 안 되냐? 포함되죠. 따라서 자가건설이 하더라도 자가건설로 보지 않고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반영된 도급건설 가격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그랬죠? 10억이 아니고 15억이다. 기억나요? 네. 재조달원가는 건축 당시 신축 원가, 건축 원가를 말한다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아까 우리도 7번에 오답이 2개가 있어. 4번에. 원가법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신축 원가에서 감가 수정돼. 이러 안 돼.
신축 10억이 아니고 기준 시점에서의 제조단가의 감가를 때려야 되겠죠.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 복제원가, 대체원가 해봤죠. 대상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걸 만드는 것은 복제원가, 유사한 효용을 주는 것은 대체원가. 재조달원가를 대체원가로 반영할 경우 이미 기능적 감가가 반영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또다시 기능적 감가 빼면 이중 감가 문제가 생겨요. 빼면 안 돼요. 네, 그래요. 8번에 4번, 5번 아까 했던 거. 재조달원가 5번. 수급인의 개발업자의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돼야 됩니까? 5번? 그러니까 4번. 자가건설에 있다더라도 자가건설이 아니고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한다.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 다음 주는 이제 총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요. 이제, 뭐 시간이 막 너무 빨리빨리 가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은 또 뜻깊은 날이잖아. 또 다음 주에 우리는 간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5분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박수 치고 끝냅시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